예비후보를 위한 선수교체 화이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정당들은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예비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선 도의원회, 그다음에 여러 선거,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이번 다시 나오시게 됐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왜 출마하게 되셨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더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말로만 서민 하지만 진정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 태산 같은 현안을 보고도 팔짱만 끼고 바라보기만 하는 정치. 이건 안 됩니다. 진정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기필코 현안을 해결해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가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실하기만 하면 미래가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국가적 현안들이 많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저고용, 그리고 저출산, 저성장의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 이런 막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권력 노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퇴행하는 민주주의 지켜내야 됩니다.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부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가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네. 경제위기, 민생위기, 생태환경의 위기, 공동체 위기까지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결사의 정치, 저 문대림이 그 자신감을 갖고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선에 대한 입장과 우리 후보님의 강점 설명 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비방과 팩트에 근거한 검증은 엄연히 다르다.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에 대한 검증은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입니다. 공적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피해가서 안 되고 그리고 상대 후보들도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 확실한 소신이고요. 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본선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경선 과정에서의 기본적 검증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떳떳하면 당 윤리위원회, 당 공직심사위원회 또 그리고 뭐 법적인 부분까지 했는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바라던 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점은 해결사적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강정 구상권 문제, 엄청난 문제, 제가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설득,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원에서 국가소송 대형단이 꾸려졌던 국가적 막중한 상황이었던 예래동 휴양단지 국제소송, 소송가액이 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정부 자체를 움직이면서 제주의 현황을 놓고 한국 정부를 움직이면서 그 문제를 30여 차례 협상을 통해서 기어이 풀어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보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쭉 갈등을 해결해오는 과정에 저는 상당한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갈등을 예방을 위한 조치까지도 저는 몸에 익혀왔다. 그것이 저희 장점이다.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선에 출마하면 반드시 이제 공약,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 후보님의 대표 공약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 병원비는 월 한 3, 40만 원 들지만 간병비가 4, 50만 원 들거든요.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여 있어야 되고 간병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가가 이것을 책임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일반병원, 상급병원까지 확대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간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문제, 경제위기 문제.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 1,034조입니다. 이 중에 70%가 만기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코로나로 어려운 말.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급하게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대출 연기, 상환 유예,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국가가 빚을 내는 겁니다. 긴축 재정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백성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물론 지역 차원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그러니까 이제 수드름 금융 같은 것을 통해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정책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국가적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원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지역구인 경우에 1차 산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월동채소 수급 조절의 문제, 물류 시스템 합리화에 관한 문제, 유통 단계의 일원화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 농업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농업이 IT화, 스마트화는 대세거든요. 그런데 미래 농업을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을 공적 영역에서 추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부권역에 임기 중에 반드시 미래농업센터를 구축을 해서 새로운 스마트 농법에 대해서 돈이 없지만 가서 연수, 실증, 그리고 체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유통 시스템까지 다 담아 넣을 수 있는 한 500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500억이. 500억 정도면 제가 JDC 때 접근하다가 못 마치고 왔는데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서 앞으로 향후 100년의 제주농업을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농업, 경관농업, 친환경농업. 이 중에 경관농업, 친환경농업은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탄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이웃 나라 같은 경우는 대세가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양복 입고 출근하고 농사 짓다가 양복 입고 퇴근하는. 그래서 진정 청년 농부들이 농사일을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들을 정부 그리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1호 공약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해양자치권입니다. 영해인의 12%, 그 영해 포함 25%의 바다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수산자원, 해양자원을 수익구조 시켜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잡히는 그 수많은 어종들이 다 부산공동어시장까지 가서 위판되고 먹여 살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해양자치권을 완벽한 해양자치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전에라도 조업허가권, 어족자원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그 제주가치 기반 도민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가 갖고 있는 독점성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의 바다에 멸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제주산 멸치 봐봤습니까? 거의 못 보죠. 제도적으로 받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배, 삶는 배가 같이 가서 선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멸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잡는 배, 삶는 배 같이 못 가게 막아버렸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멸치 산업이 없는 겁니다. 이 제도를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국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다 뭉뚱그려서 해양자치권에 담아놔서 제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바다에서 찾겠다. 이것이 저희 처음 입법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시 갑 유권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저는 지구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지구당 정책실장에서 출발해서 대변인, 그리고 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국가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일 경험과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상당한 네트워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풍요로운 제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안을 풀어내는 해결사적 본능을 가지고 건강한 제주, 살기 좋은 제주, 미래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다듬어진 각오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